네, 안녕하세요. 탁PD의 영수대 탁PD 그리고 배언니입니다. 네, 오늘부터 저희가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.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네. 사업. 와. 그렇습니다. 이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사업이요. 네. DMZ 인근의 한반도의 생태 문화 자원의 다양성을 알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이 평화 지역의 5개 군이 네.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. 아하. 네, 이 지역이 사실 네. 비무장지대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. 그렇죠. 거기 비무장지대도 있고 그 바깥쪽에 또 민간이 통제구역도 그렇죠.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는 아무래도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여행지로서 개발할 그런 네.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어마하게 그런 지역인데요. 여기가 근데 DMZ 또 일원이다 보니까 네. 교통이 좀 불편해요. 그리고 숙박시설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긴 군사시설이 정말 많잖아요. 그렇죠. 군부대는 다 거기 모여 그렇죠. 여기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많아서 생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.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제 다 풀어서 어하. 이 지역을 정말 제대로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이 바로 이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. 네.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요. 네네네. 네네네.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요. 네. 먼저 철원에는 근대 문화거리 그리고 궁예, 궁예 하면 또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? 누가 기침 소리를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. 마구니가 가득한. 네.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껏 기침을 해도 되는 태봉국 테마파크가 들어서고요. 화천에는 백암산 남북 물길 조망지구 네. 그리고 양구에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 아닙니까?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그리고 인제에는 소양호 빙어 체험마을 네. 그리고 고성에는 해돋이 통일 전망 타워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. 아하.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2022년이 되면 네. 모두 완성이 되게 됩니다. 그럼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2년이 뭐 10년을 꽉 채워서 그렇죠. 와, 엄청난 예산과 자원과 막 네. 이런 게 투자됐을 것 같은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거를 2013년부터 알고 있었으면 그동안 마음 졸여서 못 봤을 텐데 여행수다를 통해서 이제 막 아셨으니까 네. 이제 얼마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. 이게 완성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네. 어떤 지역들은 이미 맞습니다. 완성이 되어 있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완성이 돼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생태 문화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두루미나 물범 같이 정말 귀중한 우리의 생태 자원을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뭐니 해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출입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돼야 되는데 네. 그런 것도 이번 계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철책선도 직접 들어가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요. 이곳이 정말 또 인스타용으로는 다른 그렇죠. 데서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렇죠. 그런 풍경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22년이면은 모두 완전체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네. 좀 미리 드리기 위해서 네.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소개 특집 방송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. 탁피디의 여행수다에서만 볼 수 있는 네네네.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. 평화 벨트.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여기를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.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.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배언니가 준비를 하셨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네. 첫 번째 시간은 철원이에요. 철원부터 가볼 거예요. 네, 그 첫 번째 시간은 철원이고요. 강원도 철원군 인구가 한 43,000명 정도 되는. 43,000명. 네, 근데 면적은 서울의 한 1.5배 정도가 되는.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네. 사실 뭐 일개 군의 인구가 그쵸. 4만 명 정도면은 그렇게 그런- 많은 게 아닌데 면적은 또 엄청나게 커요. 그렇죠. 산간 지역. 그리고 이 철원하면은 우리가 정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철원 평야 아니에요? 평야죠, 여기는. 평야. 끝없이 펼쳐져 있는 철원 평야. 또 오대쌀. 엄청나게 유명하죠. 오대쌀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가
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군데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가 산간 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딜 봐도 왜 산이 어디든 걸리잖아요. 조금씩은 걸리는데 여기가 김제시하고 철원군이 딱 2군데만 그렇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. 네. 네, 그리고 철원은 자연경관이 멋있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. 네네. 그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그 주상절리.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풍경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저도 거기서 래프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그 한탄강 줄기를 쭉 따라서 래프팅을 해봤는데 그 주상절리 절벽이 뭐 기암괴석들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멋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네. 여름에는 또 덥고 또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철원에 그 철원 로컬 축산업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네. 네, 거기 그 축산업 브랜드명이 철원 쿨포크 플러스 마이너스 66이라는 회사가 있대요. 이름이 굉장히 힙한데요. 네, 철원 쿨포크 플러스 마이너스 66인데 이 66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. 일단 포크니까 네. 돼지고기일 것 같긴 하고. 네, 쿨 포크. 쿨포크. 네. 쿨포크. 네, 왠지 냉채 족발이 떠오르는 이름인데 여기서 66. 네. 66이 뭘까요? 모르겠는데. 66이 네. 철원의 연교차라고 합니다. 아, 연교차. 네네. 아, 그러면은 뭐 영도를 기준으로 밑으로 30도, 위로 30도라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주 공평하게 아래로 30, 위로 30 가서 이제 그렇군요. 네.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. 철원에서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진짜 추웠어. 이 말 믿어 주셔야 합니다. 정말 네네네. 추운 곳이고요. 네네네. 이 철원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은 노동당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네.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네. 뭐 주기적으로 가는 곳이죠. 아, 거기를요? 네네네. 아. 거기까지 국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우와. 뭐 가서 이제 사진 찍기도 좋고 네. 분위기도 좋고. 네네. 네. 그래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. 이게 한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을 거예요.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진정 나에겐 단 단 한 한 가지. 가지. 네네네. 그쵸.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되게 뭔가 폐허 같은 건물 하나 맞아요,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기둥이 막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건물이 바로 북한의 노동당이 썼던 노동당사라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철원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였다고 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짓게 됐다. 그러니까 6.25 전만 해도, 그러니까 6.25 전쟁 전만 해도 철원이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었대요. 네. 강원도에서 제2의 도시이기도 했고, 이 노동당사 주변으로 이제 그 폐허 같은 건물 그 주변으로 이제 크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게 근대문화거리 공원이다. 그렇군요. 네,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근대문화거리 공원은 철원이 가장 이제 번성했던 시절, 1930년대, 40년대 이게 전쟁 전에 그 시절에 해방 직전. 네. 그렇죠. 그 시절에 어떤 철원의 모습을 재현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철원 기차역도 거기다가 만들고, 그리고 뭐 그 시대에 뭐 우체국, 뭐 그리고 극장, 학교, 뭐 병원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작은 그 근대 거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게 지금 조성 중이라고 거의 뭐 하고요. 시간 여행을 간 것 같은. 그렇죠. 그런 과거로 느낌이죠. 돌아가는 거 지금 한 80년 전으로 돌아가는 네네네. 어떤 그런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.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근대를 잘 재현해 놓은 그런 네네. 시설이 들어서겠네요. 아무튼 이 근처에 이제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철원역도 복원을 한다 그랬잖아요. 네. 철원역에서 또 모노레일을 모노레일. 네, 역에서 이제 뭐 기차, 철도까지는 아니지만 모노레일을 그 인근에 이제 소이산 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또 같이 통하는 모노레일을 그렇군요. 또 만들고 있다고 야, 합니다. 이것만 들어봐도 정말 가보고 싶어집니다, 바로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이제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라고 네네네. 합니다. 근데 궁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침 소리만 내도 마구니를 때려잡는 우리의 궁예. 누구인가? 네. 네네네. 근데 이 궁예 이제 태봉국에 대해서 또 조사를 좀 해봤어요. 그랬더니 궁예의 본거지가 여기였고. 그렇죠. 처음에는 후 고구려를 내세웠다가 네.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게 되죠. 네, 태봉국. 그 궁예가 그때 만들었던 철원 성이 있대요. 그 시대 때 이제 그 태봉국의 수도로 철원을 세우면서 철원 성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정말 그 휴전선을 진짜 관통을 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그 철원성이 네네. 철원성 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대요. 그 비무장지대고 4km 안에 지금 그 철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철원에 있는 그
전망대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보이는 거리라고 해요. 보이는 거리인데 지금 거기 숲이 너무 우거져 버려가지고 그 70년 세월 동안 숲이 막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져서 이제 그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안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. 거긴 정말 통일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통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치 앙코르와트 같은 네네네네. 그런 존재가 지금 그러니까. 거기서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. 타임캡슐이 거기 지금 보존돼 있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네, 그건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안타까움에 이제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철원 사람들이 어떤 그 태봉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.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로컬 그 지역의 어떤 뭐 기업명이나 상호명이나 이런 걸로 태봉을 굉장히 많이 내세운다 그러더라고요. 어쨌거나 가장 번성했던 철원이 네네네. 번성했던 네. 곳이었으니까. 그래서 이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에는 궁예 역사 체험관, 그리고 궁예 선양관, 그리고 태봉국 체험 정원, 그리고 궁예 억새 정원 등 휴양 문화 시설과 태봉국 광장, 그리고 방문자 센터 같은 게 들어설 계획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태봉 체험관은 가서 태봉을 어떻게 체험하는 걸까요? 마구니 체험관이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머리에 마구니가 들어가 거기 있으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침하면 앉아있다가 기침하면은 네네네. 갑자기 막 궁예가 나타나서 AI 궁예가 그렇지 누구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그 기침 소리에 반응하는 어떤 AI가 그렇죠. 있지 않을까. 재밌겠는데요? 뭐 그렇죠. 네, 그리고 철원이 또 그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에도 철원이 있다고 합니다. 아 그렇겠네요. 네. 네,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하나 행정구역이었는데 그게 그렇죠. 휴전선으로 인해서 나눠진 네네네. 거니까. 네네. 북한에도 철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러니까는 왜 동베를린, 서베를린 이런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남철원, 북철원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남철원, 북철원 이게 또 이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장벽을 없애고 하나의 철원이 되는 네네네네. 모습. 아 진정한 철원이 되는 모습. 아, 볼 지금 수가 있을 철인데 통일이 되면 지금 철원이 되는 거구나. 철원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두 개의 철원이 하나의 철원이 되는 네네네. 그날까지 우리 그리고 철원성이 진짜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네요. 네, 진짜. 그 비무장지대 막 숲을 헤쳐서 그 안에 있는 누둥궁의 네네네. 철원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. 네네네. 네,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이랑 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이외에도 관광지들이 굉장히 네, 많아요. 네. 거기는 일단 강이 한탄강이 있는데 거기를 가로지른 은하수교라는 다리가 있대요. 다리가 있는데 지금 2020년 10월에 개통해서 아직 세핑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. 1년밖에 안 되었다. 세핑다리다. 세핑다리 네. 길이 180m, 폭 3m고요. 거기 야간에 은하수 조명을 예쁘겠다. 막 이렇게 켜준다고 네. 해요.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몇 미터 구간은 또 아래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또 아래 강을 내려다보면서 네네.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요. 네네. 임꺽정이 활동했던 고석정이라는 또 바위가 있고 그리고 주상절리 잔돗길. 저는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. 아직 네네네. 못 가봤는데 3.5km 코스인데 그 잔돗길이라는 게 그거래요. 벼랑에 한 허리에 걸린 길이죠. 그렇죠. 네.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그쵸. 띄워놓은 네네네네. 길. 정말 그 절벽을 따라서 쭉 걸어보는 3.5km 코스. 네. 그것도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소개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철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. 네. 아직도 가볼 곳이 네 군데나 더 남았습니다. 네, 너무너무 많아요. 네,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사업 소개 계속해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, 네, 하나만 얘기하면 네네네. 철원 말씀하십시오. 가면은 네. 막국수 꼭 막국수, 막국수도 꼭 철원 막국수.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